깊은 밤, 궁박 기록소. 촛불 아래 백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베껴 쓴 문서.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건강하시며. 하지만 원본에는 분명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으로 덧칠한 흔적. 종이를 빛에 비추자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 세자저하께서는 밤마다 피를 토하시며.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그녀가 맡은 문서들은 유독 지워진 부분이 많았지요. 왕실 의관의 진찰 기록, 세자의 일상을 담은 승정원 문서, 심지어 세자가 직접 쓴 상소문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지워진 문서들을 몰래 모아 하나하나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말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병.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건강하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기록소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이 문서들이. 조용히 하시오. 노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본 것, 본 적 없다고 하시오. 그게 자네를 위한 일이오. 하지만 이건 세자저하를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입을 다물어야 하오. 지금 궁안 사정이 어떤지 아시오?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박 기록소는 궁의 정치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신 민상도가 기록소에 직접 찾아왔으니까요. 백윤서라는 필사공이 여기 있다고 들었소.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상도는 그녀 앞에 새 문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베껴 쓰시오. 단, 붉은 줄이 그어진 부분은 빼고 쓰도록. 윤서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세자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이 그어진 부분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우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문맥은 자네가 맞추면 돼요. 그게 필사공의 일 아니겠소? 민상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기록이란 진실을 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요. 명심하시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자저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하오. 밖으로 새어나가면. 말끝을 흐렸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붓을 들 수 없었습니다. 베껴 써야 할 문서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쓰면 세자저하의 진짜 목소리는 영영 사라지는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자 낯선 내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백필사공. 세자저하께서 부르십니다. 윤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를요? 예, 지금 당장 창덕궁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한밤중 궁박 필사공을 부르다니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챙겨 넣으며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창덕궁 세자궁. 윤서가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궁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내관들은 모두 멀찍이 물러나 있었고 세자의 처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내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을 켜지 마시오. 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듣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가쁘고 떨리고 간신히 짜내는 듯한 목소리. 세자저하,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윤서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세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 그리고 목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는 모습. 저하, 의관을 부르겠습니다. 소용없소. 세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의관들은 내 병을 모르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소. 그게 무슨, 내 병은 몸이 아니라 말에 있소. 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석 달 전부터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소. 내가 한 말과 신하들이 듣는 말이 다르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인 줄 알았소. 하지만 아니었소. 누군가 내 말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었소. 세자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말하면 신하들은 내가 사치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 군대를 키우자고 했다 전하고, 아버지께 간언을 올리면 그 글은 아예 사라져버리오. 민상도 대감이 그렇소. 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민상도는 내 말을 자르고 내 글을 지우고 심지어 내 병까지 숨기고 있소. 왜인지 아시오?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무능한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병을 앓는 약한 세자로 만들어 결국 폐위시키려는 거요. 세자의 숨이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소. 백윤서 필사공. 어둠 속에서 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신이 지워진 기록들을 복원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세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벌하려는 게 아니오. 오히려 부탁하려고 하오. 세자가 떨리는 손으로 윤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쓴 글이오. 민상도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 직접 올리고 싶은 글이오. 윤서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올리면 민상도가 가로챌 거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사람, 기록소 밖의 사람이 필요하오. 저는 그저 필사공일 뿐입니다. 아니요. 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요.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거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탄로나면 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소. 거절해도 좋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손 안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글자들이 떨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외면합니다. 아버지, 제발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지워져서는 안 되는 글. 하겠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를 저하의 전속 기록관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건 민상도, 대감은 지워진 기록 하나만으로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곁에 두시면 제가 저하의 모든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하오. 민상도의 감시를 정면으로 받게 될 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록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남기는 게 기록입니다. 세자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좋소. 내일부터 당신을 내 곁에 두겠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저하. 민상도,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세자와 윤서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서 숨으시오. 세자가 윤서를 병풍 뒤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하, 한밤중에 웬 여인을 들이셨습니까? 민상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여인을 들였다 했소? 세자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민상도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병풍 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기록소에 필사공을 불렀다고. 그래서요? 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처소에 누구를 부르든 그것이 대감과 무슨 상관이요? 민상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하의 건강을 염려해서입니다. 한밤중에 여인을 들이시다니 소문이 좋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소문. 세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피를 토한다는 소문은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소? 내 상소문이 왕께 닿지 않는다는 소문은요? 민상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하, 무슨 말씀을? 그만하시오. 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곤하니 물러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처소에 들어오지 마시오. 저하, 나가시오. 세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상도는 잠시 세자를 노려보다가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상도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윤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켰다. 분명 들킨 거야. 한참이 지나서야 민상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자가 병풍을 걷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윤서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요. 나도 저 사람 앞에서는 늘 이러오. 세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소. 내가 왜 숨이 막히는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편히 숨 쉴 수가 없소.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욱 제가 저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상도는
당신을 주시할 거요. 알고 있습니다. 윤서가 품에서 세자의 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른 방법으로 전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기록소에는 저 말고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왕께 전하겠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저하야말로.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곁에 있으면 저하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십시오. 제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세자궁에 출근하자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세자 저하의 전속 기록관이래. 여자가 기록관이라니. 수군거림 속에서 윤서는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민상도가 서 있었습니다. 백필사공. 차가운 목소리. 예, 대감. 오늘부터 자네가 세자 저하의 기록을 맡는다지. 그렇습니다. 좋아. 민상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가 기록한 모든 글은 내가 먼저 검토할 거야. 그건 세자 저하의 명령이 아니라 왕명이네. 민상도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왕께서 직접 명하셨어. 세자 저하의 모든 기록은 나를 거쳐 올리라고.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명이라니. 어떤가? 아직도 하겠나? 민상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대감. 저하. 내 기록관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요? 괴롭힌다니요. 단지 왕명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세자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저하. 민상도가 놀라 외쳤습니다. 이건 왕명입니다. 가짜요. 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어세가 찍힌 문서지만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요. 누군가 위조한 거요. 민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왕명을 위조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요, 민대감. 저하. 물러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오. 세자가 윤서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민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애송이가 감히. 그날 저녁, 민상도는 은밀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필사공 여자, 조사해봤습니까? 예, 대감. 검은 옷의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백윤서 23. 기록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고 홀로 삽니다. 약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10년 전 영모죄로 처형됐습니다. 민상도의 눈이 빛났습니다. 영모죄. 예. 하지만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 딸은 화를 면했지만 이름을 바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백윤서는 가명이군. 그렇습니다. 민상도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세자의 기록관이라니. 재미있는 일이로군. 그는 사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당한 때 흘려 궁 안 소문이 퍼지게. 알겠습니다. 사내가 물러났습니다. 민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윤서, 내가 아무리 진실을 지키려 해도 내 과거는 지울 수 없어. 곧 알게 될 거야. 이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실보다 힘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 윤서는 세자의 말을 기록하다가 문득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조로워. 민상도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는데.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곧 무기가 되어 자신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세자의 곁에서 매일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한 말, 신하들과 나눈 대화, 혼자 중얼거린 생각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숨소리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온전히 기록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백성들의 굶주림에 대해 말했소. 세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소. 민상도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안건을 꺼냈고 윤서의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하. 이 기록은 남을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하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세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오? 목숨까지 걸면서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실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그게 다요? 예. 짧은 대답. 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고? 왕비전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의 곁에 역적의 딸을 두다니. 왕비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쫓아내시오. 아니, 잡아들이시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의 기록관이 역적 백진수의 딸이래. 10년 전 그의 영모 사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던데 세자 저하를 노린 게 아닐까. 윤서가 세자궁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적대적인 시선들. 저하. 윤서가 세자의 처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관이 나왔습니다. 백필사공.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오? 세자 저하께서 당분간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궁 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진노하셨고 대신들도 모두 저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상도 대감의 명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자 저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민상도가 나타났습니다. 백윤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백진수의 딸이라고 불러야 하나? 윤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감께서 흘린 소문이군요. 소문. 민상도가 웃었습니다. 아니네, 사실일 뿐이지. 자네 아버지는 역적이었어.
왕을 시해하려 했던. 아니에요. 윤서가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누명이었다고요. 유명. 민상도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느냐야.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궁의 모든 사람들은 자네를 역적의 딸로 보고 있어. 세자저하를 해치려는 위험한 여자로 말이야. 저는 절대, 나도 알아. 민상도가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세자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 걸. 오히려 지키려 한다는 것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야. 세자를 지키려는 자네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있거든. 무슨, 세자는 약해야 해. 말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무능한 세자여야 한다고. 민상도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야 왕께서 다른 후계자를 생각하시게 되거든. 바로 둘째 대군을.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대감은 둘째 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이제야 알았나? 민상도가 비웃었습니다. 둘째 대군은 내 사람이야.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이 나라의 실세가 돼. 하지만 세자가 제정신을 차리면 모든 게 틀어져. 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사라져줘. 아니면 영모죄로 다시 잡아넣겠어. 이번엔 자네 아버지처럼 목숨도 없을 거야. 윤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민상도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조정에서 자네를 영모죄로 고발할 거야. 세자를 현혹해 반역을 꾀했다고. 증거도 없이? 증거. 민상도가 다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돼.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아버지도 대감이. 그렇지. 민상도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내가 제거했어. 그때도 방해가 됐거든. 선왕께서 총애하시던 사관이라. 진실만 기록하려 했지. 이 악마 같은. 윤서가 달려들려 했지만 내관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내일 해질녘까지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궁을 떠나지 않으면 자네뿐 아니라 자네와 가까운 모든 사람이 역적으로 몰릴 거야. 민상도가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저 사람이었어.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기록소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세자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기는 세자의 명예까지 더럽힐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하, 도망가려 했소. 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소. 저하, 10년 전 그 사건,
나도 기억하오. 당시 나는 어렸지만 아버지와 백진수 사관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소. 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 사관은 정직한 사람이었소. 민상도의 부정을 기록하려 했다가 영모죄로 몰린 거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그렇소.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소. 왜 당신이 이 일을 하는지, 기록을 지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마시오. 세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오늘 민상도 대감이 중대한 고발을 한다던데, 세자저하 관련이라던데, 역적의 딸 이야기 아니겠소. 신하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상도가 나섰습니다. 전하,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민대감.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민상도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세자저하의 기록관 백윤서. 그녀는 10년 전 역적 백진수의 딸입니다. 조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상도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녀가 세자저하께 불온한 사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쓴 기록입니다. 세자저하께서 조정을 비판하고 신하들을 무시하며 심지어 왕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리가. 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이요. 내가 한 말을 왜곡한 거요. 왜곡. 민상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하께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지금의 조정은 썩었다. 신하들은 백성을 외면한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들은 분명 그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완전히 다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정을 비판한 게 아니라 개혁을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개혁과 반역은 종이 한 장 차이요. 민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말들을 기록하고 퍼뜨린 것이 역적의 딸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왕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윤서를 잡아들이라. 아버지. 세자가 외쳤습니다. 그 여인은 무고하옵니다. 세자.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역적의 딸을 곁에 두고 어찌 무고하다 하느냐. 짐은 실망했다. 전하. 민상도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세자저하께서도 그 여인에게 현혹되신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말대로 하라.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는 당분간 세자궁에 머물도록 하라. 아버지. 물러가라. 왕의 고함에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기록소에서 체포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백윤서 영모죄로 체포한다.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쓴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압수했다. 그 기록들을 보셨습니까?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입 닥쳐. 관리가 그녀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윤서가 끌려가는 동안 기록소의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 한 사람, 늙은 사관만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금부 감옥, 차갑고 어두운 곳. 윤서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처럼 자신도 억울하게 죽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자의 진실한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겼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 그 기록을 찾아 읽겠지. 바로 그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민상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가? 이 기분이? 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윤서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 민상도가 앉았습니다. 제안을 하러 왔어. 제안. 목숨을 살려주지. 민상도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자백서에 서명만 하면 돼. 자네가 세자를 현혹했고 반역을 꾀했다고. 거짓 자백을요? 거짓. 민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란 게 뭔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실이야.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네가 역적이라고 믿고 있어. 거절합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대감이 하실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대감이 아버지를 죽인 것, 세자 저하의 말을 왜곡한 것,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자네는 죽어 있을 텐데. 민상도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지. 서명할 건가, 말 건가? 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참수형에 처하도록 하지. 민상도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옷자락을 찢어 만든 천에 손톱으로 긁어 만든 글자.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지워져도 찢겨져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그날 밤 세자는 세자궁에 갇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서, 그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 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 그는 몰래 세자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를 피해 어둠 속을 달려 왕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침전 앞에는 민상도가 서 있었습니다. 저하,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비키시오. 안 됩니다. 왕명으로 저하를 모시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저하. 민상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역적은 처형되고 저하는 무능한 세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감히 그리고 곧 둘째 대군께서 새 세자로 책봉되실 겁니다.
민상도가 속삭였습니다. 저하께서는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하시죠.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들었다. 왕이 서 있었습니다. 민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경은 지금 내 아들을 협박한 것이냐? 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대답하라, 민상도. 민상도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오해이옵니다. 신은 다만 세자저하를 보호하려는 뜻이었을 뿐. 보호. 왕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목숨이나 부지하라는 것이 보호란 말이냐? 전하, 신은. 입 닥쳐. 왕의 고함에 궁궐이 떨렸습니다. 세자. 왕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세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백윤서는 무고합니다. 그녀를 살려주소서. 역적의 딸을 구하려 온 것이냐? 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을 구하려 왔습니다. 진실. 예, 아버지. 세자가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백진수 사관이 마지막으로 쓴 기록입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모두 불탔다고 들었는데 한 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세자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민상도 대감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일,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가로챈 일, 헛소리를. 민상도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왕의 시선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바래진 글씨.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민상도는 삼남 지방의 세금 중 3,000냥을 횡령했다. 증거는 비밀 창고에 숨겨진 장부에 있다. 민상도는 정직한 관리 12명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다. 그들의 죄목은 모두 조작되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아버지. 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진수 사관은 이 진실을 기록하려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도 같은 이유로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이 민상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경,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민상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하, 그것은 10년 전의 일이옵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은 경을 믿었다. 선왕 때부터 섬겼으니 충직한 신하라 여겼다. 전하, 그런데 경은 짐의 신하들을 죽이고 짐의 아들을 짓밟고 백성들의 피땀을 빼앗았단 말이냐? 왕이 품에서 옥새를 꺼냈습니다. 당장 민상도를 잡아들이고 비밀 창고를 수색하라. 전하, 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해명. 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를 찾은 후에
얼마든지 해명하라. 의금부 관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상도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음모요. 세자의 거짓말이요. 전하, 그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왕과 세자 둘만 남았습니다. 세자. 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10년이나 숨기고 있었느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백사관이 불쌍해서 하나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느냐? 백윤서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지워지는 말들을 기록하고 감춰지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왕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찜이 틀렸구나. 경들의 말만 듣고 백사관을 의심한 것이. 아버지. 세자. 왕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경은 짐보다 현명하구나. 진실을 보는 눈이 있구나. 그날 밤 의금부는 민상도의 비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횡령한 금은, 조작된 문서들, 그리고 살해 명령서까지. 이게 다 뭐요? 민상도의 측근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하나둘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 대감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백진 수사관도 민 대감이 죽였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의금부 감옥의 윤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처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백윤서. 익숙한 목소리. 세자였습니다. 저하. 윤서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찌 여기에. 석방 명령이 떨어졌소. 세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복권 명령이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었소. 윤서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세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상도는 무너졌소. 모든 죄가 밝혀졌소. 아버지도. 그렇소. 당신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공식 인정되었소.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10년 동안 짓눌렸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도 좋소. 충분히 울 권리가 있소. 한참을 울고 나서 윤서가 물었습니다. 제가 쓴 기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복원되었소. 아버지께서 직접 명하셨소. 앞으로 모든 기록은 당신의 손을 거치라고. 저를요? 그렇소. 세자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윤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감옥 밖. 새벽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상도는 참수되었고 그의 측근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정식으로 왕실 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자가 사관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많을 것이오. 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서가 붓을 들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주목받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더 조심히, 더 정확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녀는 매일 세자의 곁에서 기록했습니다. 조정회의, 백성들과의 대화, 개혁 정책을 논의하는 모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백사관. 예, 전하. 경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모두 복원하라 명했다. 할 수 있겠느냐? 윤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전하. 그날부터 윤서는 낮에는 세자의 말을 기록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불탄 문서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남은 글자들을 찾아내고 증인들의 기억을 모아 사라진 문장들을 되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백진수 사관처럼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문서를 숨긴 내관, 기억을 간직한 늙은 궁녀, 증언을 남긴 백성들. 그들 모두가 진실의 불씨를 지켜온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윤서가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록은 한 사람이 쓰지만 지키는 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였어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소. 무엇을요? 기록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만들지 않겠소. 모든 백성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모든 백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겠소. 그는 조정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백성 상소제도.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천민이 어찌 왕께 글을 올린단 말이오? 질서가 무너질 것이오. 하지만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조선이 오래 가려면 백성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왕이 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자의 말이 옳다. 시행하도록 하라. 첫 번째 백성 상소가 올라온 날, 궁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난한 농부, 억울한 상인, 학대받은 종,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올렸습니다. 윤서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이 글들도 모두 기록할 겁니까? 젊은 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권력자의 말보다 백성의 진실된 목소리가 역사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겸왕. 그의 곁에는 윤서가 있었습니다. 왕비로서가 아니라 사관으로서. 즉 의식이 끝난 후 새 왕이 첫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짐은 선언한다. 이 나라의 모든 기록은 진실을 담아야 한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며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왕실 기록 감찰관을 신설한다. 초대 감찰관은 왕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윤서로 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홀로 사관청에 남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겸왕이 즉위하셨다. 그분은 약속하셨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 약속을 기록한다. 후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기억한다. 아버지를, 진실을 지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록은 쉽게 지워진다. 종이는 불타고 먹은 바래고 권력은 진실을 왜곡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증언한다. 그렇게 역사는 만들어진다. 윤서가 붓을 내려놓았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소. 전하. 윤서가 일어나려 했지만 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있으시오. 이제 우리는 동료 아니오? 왕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한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소.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가시오. 이 길을. 예, 전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빛처럼 그들이 남긴 기록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겸왕 원년 백윤서를 기록 감찰관으로 삼다. 이로써 백성의 목소리가 비로소 역사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말을 지우지 않은 왕이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진실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다. 기록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윤서는 생을 마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을, 백성의 목소리를, 시대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은 수백 권에 달했고 후대 사관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상에 누운 윤서에게 젊은 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기록하시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무엇입니까? 윤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무덤 앞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관들, 백성들, 그리고 진실을 꿈꾸는 모든 이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백사관님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백사관님이 남긴 기록 덕분에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백사관님처럼 우리도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윤서의 묘비에는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록은 진실이어야 한다.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을 기록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묘비의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빛처럼,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처럼, 영원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워지려 했던 말들이 끝내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이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윤서가 남긴 것은 붓자국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은 한 문장, 한 장면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기록된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못했던 생각, 지워졌던 기억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은 그런 목소리들을 대신 기록하는 예시야기 공간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다음 밤에도 조용한 이야기 한 편이 당신을 찾아가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